안녕하십니까, 똥망치의 히스토리. 두 번째 강의. 저는 돌아온 똥망치입니다. 1강 여러분들 제 방송 보셨나요? 똥망치는 거의 일주일간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살았는데, 그냥 그 제 방송을 보니까 그냥 그야말대로 그냥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자, 그래도 이제 2강부터는 조금 긴장이 풀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독님 비키세요. 그 화면을 봐야 될까요? 들어오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죠. 감독님 비키세요. 누가 들어오셨나요? 뭡니까? 햄버거요. 햄버거. 의자 앉으세요. 이거 누구십니까? 누가 옆에서 주절거리는지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똥망치가 이제 노안이 와서 플라워인가요? 플라워. 뭐라고 적힌 겁니까, 용 감독님? 미스터 플라워. 반갑습니다. 1강 시청하신 분인가요? 미스터 플라워.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좋은 세상이네요. 제가 아는 분 같은데, 미스터 플라워. 누구실까? 꽃과 관련된 일루수는 누구야? 일루수가 누구야라고 말하면 니 팔 부사분다. 뭐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획 중에 나온 것이 시청자 퀴즈를 내는 거죠. 그래서 맞추신 분께 똥망치가 이제 상품도 드리는. 아직까지 그 상품 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유 팀장 오늘도 신나는 강의 부탁드려용. 와우. 똥망치의 골수팬인 걸 누가 봐도 알겠네. 바람제비 같으니라고. 우리 다현 씨는 바람제비 같아요. 됐습니까? 네. 자,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1강에서 선사시대를 배웠다면 이제 2강도 역시 선사시대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속기의 시대, 바로 청동기와 철기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뒷제목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동기냐 철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우리 역시 안 팀장님께서 최고의 리액션을 해주고 계십니다. 청동기냐 철기냐, 바로 그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특징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바로 청동기를 조용히 좀 하세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부고옥동 3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청동기 시대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지요. 자, 고조선과 여론은 두 번째 덩어리사고요. 바로 이 고조선의 이제 성립 배경이 되었던 청동기 시대부터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청동기 시대. 드디어 이제 한반도의 금속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청동기 시대는 과연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그 시기를 따져보면은 기원전 BC 2000년 먹고 들어갑니다. 바로 BC 2000년에서 기원전 BC 1500년.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져보면은 4000년 전이네. 반만 년의 역사.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의 연도는요, 이게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 유물과 유적 발굴을 통해서 더 오래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숫자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여지를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또 들어오셨나요? 안기사 대답 잘해. 누구십니까? 안기사 팀장님인데.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가 이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동기 시대 역시나 도구로 시대를 구분해 봤으니까 청동기 시대에 많이 썼던 도구, 일반적인 도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안 팀장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청동기. 그렇죠, 청동기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청동기. 청동기가 쓰였으니까 청동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청동이란 어떤 금속일까? 청동. 혹시 아시는 분? 청동. 대화왕 나가셨습니다 벌써. 청동. 다현 씨, 청동 어떤 금속이에요? 늦어요. 사전 지금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리동자잖아, 구리동자. 구리동동. 따라서 이 청동기는요, 구리에다가 뭔가를 섞은 거야. 이 구리라는 금속이 녹는 중이 낮아가지고 인류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재련을 하기 시작한 금속이 되겠는데, 그런데 도구로 사용하기는 조금 물러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리에다가 무엇을 섞게 되냐, 바로 주석을 섞게 됩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을 섞게 되면은 이제 아주 단단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간섭기는 그냥 댕강이야, 댕강. 굉장히 뾰족하고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석을 섞게 되면서 이제 이 구리, 붉은 구리에 이제 시퍼런 녹이 끼게 되면서 이제 약간 푸르죽죽한 색깔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푸른 구리, 그래서 청동이 되는 거야.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어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브론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미술 작품에서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이 청동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청동기에 아주 그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흔하지 않습니다. 한반도 지역에 흔하게 이 구리라는 것을 찾을 수가 찾기 어려운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기는 뭐 동네 애들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누구만 가질 수 있냐면 바로 지배 세력. 청동기 시대 지배 세력, 지배 계급.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왔다. 청동기 시대에 이제 계급이 출현하게 되었네. 바로 지배 계급이 무기로 쓰거나 그 무기가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느냐? 지배 계급을 상징하는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장식품.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기가 쓰였지만은 일반 생활용품이 아니라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부의 상징인 뭐와 비슷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동검 하나 차고 돌아다니면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페라리 정도 몰아주는 거야. 페라리 아니지. 색깔이 뭐와 비슷하죠? 그 배트맨이 탔던 거, 그 뭡니까? 스포츠카 그 비싼 거, 그 뭡니까? 람보르기니.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그만큼의 이제 사회적인 이제 위치를 말해주는 거야. 어쨌거나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됐다는 거. 그럼 어떤 청동기가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청동기 하면 일단은 청동검,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비파 형태의 동검이 있어요.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울을 만드는데 거친 무늬 거울이야. 거친 무늬 거울. 많이 연습해봤습니다. 자, 한 팀장님, 비파형 동검 어떤 형태인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렇죠. 빠르죠.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파리 모양이지, 이파리 모양. 하지만 이파리 모양이 아니라 그 중국의 악기 중에 기타 모양으로 생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긴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인데, 중국 악기 중에 이렇게 이제 기타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에 줄을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중국의 무협 드라마 보게 되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달밤에 남자 주인공을 기다리면서 니샤 띵띵띵띵 하는 그런, 얼굴 안 나와서 다행이다. 그런 악기가 있는데 그 기타 모양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색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동검, 바로 고조선의 동검이 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이었고요. 안팀장님, 거친 무늬 거울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친 무늬 거울. 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죠. 거친 무늬가 있는 거야. 거친 무늬.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잔무늬 거울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자, 그럼 청동기만 쓰였느냐? 그건 아니야. 청동기 시대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청동기 썼다고는 하지만 지배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이었고, 똥망치 같은 서민은 아직까지 청동기는 만져보지도 못한 거지. 그렇다면 일상생활용품은 여전히 무엇이 쓰였다? 신석기 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던 간섭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간섭기. 자, 그렇다면 간섭기. 청동기 시대도 간섭기가 쓰였으니까 어떤 간섭기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마제석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제대로 이렇게 연마 잘해. 제대로 갈아붙인 석검이 있어. 돌칼이지, 돌칼. 마제석검이 있고, 그리고 또한 유명한 것이 이제 노란색으로 바꿔가지고 반달돌칼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긴 거는 꼭 신석기 시대 간섭기 같아. 하지만 이 반달돌칼은 누가 뭐래도 청동기 시대의 도구가 됩니다. 안 팀장님, 반달돌칼 사진 부탁드려요. 그렇죠. 반달돌칼. 요렇게 생겼습니다. 반달 모양이죠, 반달 모양. 반달 모양. 다시 돌아와서요. 생김새 한번 그려볼까요? 사진이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반달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구멍 이렇게 뚫려가지고 여기다 끈을 꿰가지고 여기다 이제 손 집어넣어가지고 요 날카로운 날로 이제 삭삭삭삭 뭔가를 뱉단 얘기지. 뭘 뱉을까? 겨털? 뭘까요? 뭘 베면 좋을까? 피처럼 생겼어. 곡식의 이삭을 따줍니다. 곡식의 이삭. 가끔 다리 털도 밀어도 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런데 이 반달돌칼이 굳이 반달처럼 안 생긴 것도 있어. 어떤 사진에는 삼각형 형태로도 나오고 있는데, 삼각형이면 세모돌칼 아닌가요? 아니야. 그냥 반달돌칼로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우리가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은 요 간섭기이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유물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반달돌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눈에 익혀 주시고요. 요것은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도구로 확실하게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못 믿어오니까 똥망치가 작대기를 넣어야겠네. 작대기 몇 개? 3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자, 간섭기 이런 게 사용됐고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의 도구 중에서 이제 토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토기. 신석기 시대도 토기가 있었지. 문제 한번 내볼까요? 비켜보세요, 감독님.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동비방님, 신석기 시대 토기 대표적인 건 뭐 있었죠? 하늘에는 햇살, 똥망치에겐 뱃살. 신석기 시대 토기는 무슨 토기였습니까? 동네가 없었습니다. 나가셨습니까, 동비? 왜 나갔을까? 누가 또 있을까요? 플라워님, 유플라워님. 무엇일까요? 빗살!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과연 무엇일까?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요. 똥망치 머리로 민대머리? 민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도 잠깐 등장했었죠.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이 민무늬 토기는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이름을 붙였고 드디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 토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무늬가 없어서 그냥 민무늬 토기라고 하죠. 그리고 민무늬 토기와 함께 또한 청동기 시대의 토기 하면요. 계속 흰색으로 가야겠네. 미송리식 토기라는 것이 있어. 저기 평안북도의 미송리라는 데서 발견된 토기가 되겠는데 미송리 스타일의 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나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고 뭐 이 이외에 붉은색 철분을 칠해가지고 붉은색이 드러나는 붉은 감토기 이런 것도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숨이 찬 것 같은데 사진 한번 확인해 보죠. 민무늬 토기부터 보여주세요. 무늬가 없죠. 민대가리야. 민대가리. 밋밋한 요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일반적인 토기인 바로 민무늬 토기가 되겠고 미송리식 토기 보여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고조선 할 때도 공부할 텐데 이 미송리식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위쪽에 아구리가 좀 넓게 붙었고요. 양쪽에 몸통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둘 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의 일반적인 도구를 한번 파악해 봤고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뭘 해먹고 살았을까? 그들의 경제 생활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뭘 해먹고 살았을까요? 여전히 똑같아.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나 똑같이 하는 거 있어. 바로 뭐냐? 사채놀이. 뭐라고요, 감독님? 사채놀이. 사냥과 채집은 그대로 합니다. 사채는 계속 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덧붙여가지고 이 사채놀이 비중이 점점점 이제 청동기 시대는 줄어들게 되고 더 이상 사냥과 채집을 많이 안 나가. 대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바로 농경과 목축이 되겠죠. 농경과 목축이 더욱더 청동기 시대에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발달된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 농경의 모습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농사가 발달했느냐? 일단은 뭡니까? 신석기 시대의 조피수수와 같은 원시 작물에서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작물 뭐였을까요? 먹으면 방금 많이 나온 거. 보리, 그렇죠. 보리, 또, 밭에서 나는 고기, 단백질 좋아! 그렇죠, 콩. 보리와 콩 같은 거 이제 재배합니다. 그런 기술이 이제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밭농사가 아주 잘 돼. 밭농사 중심인데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아주 특별한 작물이 하나가 재배됩니다. 지금 우리의 주식. 그렇죠. 바로 쌀밥 먹는 거예요. 쌀밥. 바로 벼농사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드디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 증거 있냐고요? 뭐 똥망치가 배째라로 강의하겠습니까? 증거 있습니다. 감독님,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증거 쌀 보여주세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훌륭한 자세.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온 사진인가요? 사진의 출처를 밝혀드리죠. 죄송하지만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사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관계자분들에게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리고요. 하지만 뭐 똥망치 강의도 무료로 제공되는 마당에 전 국민의 그 한국사 능력 함양을 위해서 너그러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팀장님 어디 가셨죠? 당연하죠. 이름만 올리신 것 같아요. 바로 티 나셨어요. 어디서 발견되었냐고요? 아까 쌀 그림. 쌀 그림이 어디서 발견되냐고? 네이버에서 발견됐다니까요. 뭐 그게 무슨?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 주제를 나한테 묻고 그래? 자, 벼농사. 오케이. 벼농사가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대비를 해야 돼. 왜냐? 뭐가 대비했냐면 헷갈리는 것이 하나 있죠.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였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벼농사의 시작은 감독님 어디입니까? 구석기요.
지금 파악을 하고 용감독님 정신 차리시고 자 농경의 시작은 이미 신석기 때 했죠. 벼농사의 시작은 언제 한 겁니까? 그렇죠. 이 눈앞에 있는 이 감독님도 지금 전달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스터 플라워님 웃을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시작까지 적어야겠네.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짝대기 몇 개? 하나, 둘, 세 개짜.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거 지역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서 모여 살았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있어서. 그럼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야산과 구릉입니다. 야산과 구릉이라고 일단은 중딩 코드로 말씀드릴 수 있어. 중딩에서는 야산 구릉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딩 코드로 올라가면 그냥 한반도 전역이야. 한반도 전역에 그냥 청동기 시대는 깔려 있는 거야. 주거지역에 깔려 있어. 야산 구릉뿐만 아니라 저 산꼭대기도 있어. 산꼭대기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야산과 구릉이야. 왜 야산과 구릉이냐고 하냐면 지금 오늘날의 뭐 농촌의 그 주거지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한번 똥망치가 땡겨드리는데 배산임수. 배산임수라고 하지. 이거 풍수지리에도 나오는데 등질배 뒤에는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 병사가 발달했잖아. 농사가 발달했잖아. 농사가 반농사 중심이지만 농사가 발달하게 되면서 농사 짓기 유리한 물이 흐르는 곳.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겨울철에 차가운 북서 계절풍 막아주면서 땔감도 얻기 위해서 오늘날의 농촌사회에 비슷한 형태의 주거 지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산임수 지역에. 그래서 야산과 구릉지대에 이제 무엇을 짓고 살아? 집을 지어야 돼. 바로 움집이야. 움집. 여전히 움집을 짓습니다. 구댕이 집을 짓는데 신석기 시대에도 움집이 있었죠.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약간 달라. 어떻게 약간 다르냐면 원형의 형태에서 청동기 시대는요. 직사각형의 움집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길어지는 거지. 각이 져가지고 길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직사각형 형태와 함께 반지하를 탈출해가지고 조금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신석기 시대 움집은 땅구대기를 깊이 파는데 이제 청동기 시대는 약간 올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의 이 생활 환경의 어떤 상승이야. 똥망치도 그 학창 시절에 반지하방에서 살아봤습니다. 그냥 요즘 무슨 노래죠? 구름이 어떤 건가요? 이 미스터 플라워님. 언덕인가? 맞습니다. 언덕 빼기를 구름이라고 하는 거야. 구름. 구름. 고맙습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시는 미스터 플라워님. 누군지 짐작이 가는 것 같은데 나가셨다가 또 들어오시는. 네. 중간중간에 질문 괜찮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용 감독님께서 질문 뜨면은 말씀해 주세요. 자, 직사각형 되고 그리고 지상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하자면 바로 뭐가 있을까? 대형화. 커지는 거지 뭐. 커지는 거야. 대형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움집보다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직사각형 형태로 지상화되면서 대형화되었다. 올라오면서 커지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산구릉지대에서 이제 움집을 만들게 되고요. 뭐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구석기 시대 거주지역 동굴막집, 신석기 시대 강가 해안, 그럼 청동기 시대는 야산구릉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지만 중딩 코드입니다. 어쨌거나 밑줄 한번 쳐드리고 짝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적었고요. 슬쩍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지역 정리했고 그 다음 번째는 청동기 시대 사회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의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적을 수 있는 거 바로 노란색으로 나와. 계급사회. 중요하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계급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해. 계급. 삶의 계층이지. 계급.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거죠. 자, 계급사회. 그럼 계급이 왜 출현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어디서 꼬투리를 한번 잡아봐야겠지? 자, 왜 하필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계급이 출현하게 되느냐? 이 계급이라는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에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다. 특히나 벼농사가 시작될 정도의 어떤 농경의 발달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자, 농사가 발달했다. 목축이 발달했다. 많은 가축이 있고 또한 많은 농작물이 길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내가 먹고도 남는 곡식이 많아. 이것은 곧 뭐겠습니까? 먹고 남는 곡식. 이것을 우리는 잉여 농산물.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 농산물. 똥망지 같은 인간은 잉여 인간. 남아도는 인간. 잉여 농산물은 그러면 남아도는
곡식이 되는 거지. 그럼 남아드는 곡식은 뭐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아니죠. 쌓아둬야겠지. 나의 재산이 되는 거야. 사유재산이 되는 거죠. 즉 사유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청동기 시대에 빈부격차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안 팀장님 빌딩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똥망치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빈부격차. 바로 그런 빈부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청동기 시대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바로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계급사회, 농업 발달과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급이 등장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큰 소리 치고 방귀깨나 끼는 사람이 있겠지. 그 방귀깨나 끼는 사람은 바로 그 부족의 짱이 되겠습니다. 바로 족장이라는 사람이 청동기 시대에 출현하게 돼. 족장,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한마디로 정치적인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배자는요, 징배자, 징배자. 이 지배자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기를 칠까? 내 말을 먹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다르게 뭔가 특별하다. 그래서 뭔가 다른 어떤 장식을 달고 뭔가 다른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뭔가 다른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겠죠. 그 액션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겠지. 예. 그 사기의 대부분은 이 족장은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대리인,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하늘의 자식으로 행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자식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이제 주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기 시대는 족장의 출현으로 계급사회와 함께 바로 이 족장이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하는 아유 어려워. 이거 그냥 설명해도 이거 설명하려고 바로 재정일치 사회였다. 한 사람이 제사와 정치를 같이 한다. 바로 이런 사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아주셔야 똥망치가 이렇게 참 미친 듯이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보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잉여 인간. 야구 보다가 서상 팀장이 이러시기에 무녀가 그때 이분 누구십니까? 무녀가 그때 나왔냐고요? 무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로 지배자가 남성 위주였겠죠? 무당이라고 하면 됩니다. 무당은 남자 여자 다 섞는 거야. 박수무당, 총각무당을 얘기해. 남자 무당, 박수무당. 뭐 이쪽에 무속계에 계신 분 없나요? 뭐 자기가 점과 추술 뭐 이렇게 주역 87님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긴 가는데 저 예비 신부예요. 예비 신부. 예비 신부께서 이제 종교인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종교인이시죠? 종교인. 예. 또 누가 들어오셨어요? 저거 누굽니까? 릴로비가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지나가다 계속 꿀물? 혼이로 보이는데 꿀물? 누구십니까? 뭐 서로 이제 쓸데없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 뭐 상관없이 하려면 하고 말리면 말고 자 어쨌거나 청동기 시대 계급사회와 함께 족장의 출현으로 또한 족장이 제사와 정치를 함께하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청동기 시대의 특징 알아두시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각각 잡기 몇 개씩 하나 둘 셋 빵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정리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사를 했다는 것에 한번 열쇠를 갖고 한번 가보죠.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신앙으로 조상신을 숭배하는, 하늘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 거지. 청동기 시대 신앙의 흔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흔적. 원래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조각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신앙 유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기도 하지요. 자, 청동기 시대의 신앙. 대표적인 지역. 저기 울산에 가시게 되면은 반구대. 이거 발음 잘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구대가 아니고 반구대. 반구대 바위 그림이 있어. 바위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이런 모습입니다. 뭐 자주 보셨죠? 고래 모양. 사냥에 대한 염원, 풍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청동기 시대의 이제 신앙의 한 모습을 담은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저기 고령에 가시게 되면은 양전동에 가까우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알터 그림이 있어. 알터 그림. 말 그대로 그냥 똥망치 그냥 허벅지처럼 알이 있어. 알. 보여주세요, 감독님. 고령. 그렇죠. 이게 사진이 좀 바위 그림이라 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 알 보이십니까? 동심은 보이십니까? 이 우리 민족이 전형적으로 이 알과 친하잖아. 알. 남녀노소 모두 이제
신체 각 부위에 알이 하나씩 있지. 이 알. 그러니까 이 알. 그러니까 태양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나 자신들의 염원. 먹고 살기 힘들었을 거야. 경제적인 풍요와 자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런 바위 그림을 조각했다. 기하학적 문의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울산 방구대와 이 고령 양전동 알터 그림 여러분들 사진 자료 있으면요. 최대한 눈에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와 연관돼가지고 하나의 그 고리가 되는 그 자료로 잘 나오겠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이제 마지막이야. 청동기 시대 마지막은 바로 뭐냐? 청동기 시대 무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청동기 시대의 무덤 하면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돌 널빤지를 깔아가지고 시신의 훼손을 막는 돌널 무덤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널 무덤. 돌널 무덤은 이제 돌 널빤지를 깔아서 이제 만든 건데, 똥망치가 그림 한번 그려드릴까요? 안 팀장님, 혹시 돌널 무덤이 있으면 사진 올려주세요. 자, 사람이 죽었다. 땅속에 묻었다. 땅속에 묻기 전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그 시신을 감싸는 이 돌 널빤지를 이렇게 깔아주는 거야.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은 이 땅속에 시신을 묻게 되면은 그냥 묻게 되면은 보이시죠? 자, 질문 들어와서 그럼 그 당시 족장이 제일 부자였나요? 그럼 족장이 부자가 아니면 누가 부자입니까? 더 높은 사람이 있나요? 고인돌 저거구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돌널 무덤입니다. 돌널 무덤이야. 돌널 무덤. 땅속의 무덤이야. 그러니까 왜 돌널을 까냐? 어디까지 설명했었죠? 그래. 시신. 그러니까 시신을 땅속에 묻게 되면 그냥 묻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그냥 여우 같은 놈이 와가지고 그냥 시신을 뜯어먹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 나무 뿌리가 그냥 시신을 휘감아가지고 그냥 뭐 나중에 파보면 머리는 저쪽 팔다리는 저쪽 그래도 조상님인데 보기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시신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양쪽에 이제 이 돌 널빤지를 깔아준다. 이것이 바로 돌널 무덤이 되겠고, 그리고 거기가 특별히 족장의 무덤일 경우, 강력한 지배자였던 군장의 무덤일 경우에는요 돌널 무덤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다가 무엇 이 노란색 고인돌을 세워줍니다. 고인돌. 그냥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입니까? 고였다. 돌을 고여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가 족장의 무덤이요. 근접하지 마시오. 출입 금지. 도굴 금지. 보면 절하시오. 족장의 무덤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이 고인돌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생김새 형태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 한강 위쪽 지역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있어요. 탁자식 고인돌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감독님 사진 있을 겁니다. 사진 있으면 사진 보여주세요. 탁자식 고인돌은 말 그대로 탁자 형태로 이 괸돌이 크게 드러나 있는. 그렇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강화도 고인돌 중에는 무려 덮개돌이 12m짜리가 있어요. 이거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탁자식 고인돌이고, 북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기 때문에 탁자식 고인돌은 우리가 북방식 고인돌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땡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여기다가 그냥 적죠. 두 번째는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바둑판식이 있어. 바둑판식. 동네 어르신들 바둑 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있어. 이 바둑판식 고인돌 사진 있을 겁니다. 바둑판식 고인돌은요 밑에 괸돌이 굉장히 낮아.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냥말로 바둑판 원형식 닭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 바둑판식 고인돌.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한강 이남, 즉 남쪽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남방식 고인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쌓여가는 우리의 지식, 똥망치와 함께하는 히스토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인돌의 두 가지 형태가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뭐 바둑판식은 제쳐두고라도 특히나 이 탁자식 고인돌 중에 무려 길이가 12m짜리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12m짜리 바위를 돌 2개 혹은 돌 4개 위쪽에 덮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위가 어디 흔하겠습니까? 뭐 북한산복 이쪽 정도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뭐 한두 사람 엄격해서 우리 용 감독님은 혼자 가능하시겠다. 손가락 하나로 탁 들면 우리 임꺽정 아니야. 임꺽정. 대한민국 임꺽정.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게다가 그 고인돌 여러분들 과정 혹시 인터넷 검색하시면 복잡한 과정 아시겠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 돌에 깔려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하기 싫은 일이지. 그런데 해야 돼. 고인돌 만들어줘야 돼. 왜? 뒤에서 누가 잔소리를 하니까. 누가 자꾸 시키니까. 안 하면 누가 때리니까.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 이 고인돌이라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 그 자체, 그 규모로 따져보자면 이 고인돌은 바로 청동기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해야 하는
많은 노동력을 통제하는 어떠한 힘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자체로 증거가 되는 거지. 바로 고인돌은 무슨 발생의 증거가 되느냐? 계급사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자료로 굉장히 잘 나오죠. 고인돌 하나 탁 보여주고 자 다음 중 이 시대의 특징 연결하시오. 계급사회. 계급사회. 그럼 계급사회의 어떤 또 다른 가지치기. 농경의 발달. 농경이 발달해서 잉여 농산물 증가. 사유재산의 어떤 증가. 빈부격차의 증가. 그를 통해서 계급이 등장하고 족장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연결고리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유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눈에 바짝 익혀 두셔야겠죠? 짝대기 그어 봅시다. 남의 짝대기 몇 개? 야스! 5개. 고맙습니다. 똥망치 어디 바지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5개짜리로 여러분들 고인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철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기 시대. 이제 청동기 시대 거치면서 이제 철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똥망치가 말씀드릴 거 제목에서 나와 있죠. 철기냐 청동기냐 청동기냐 철기냐. 실질적으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청동기 시대가 발전하는 무렵에 철기가 함께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기와 청동기가 혼재된 시대가 있는 것이죠. 구분이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사라지라고요? 알겠습니다. 얼굴 돌리라고 누가? 생간증대.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철기 시대는 한반도에 언제 도래하게 되느냐 시기를 따져보면요. BC 2000년 먹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바로 5세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이 되겠지. BC 5세기경에 드디어 한반도에 이제 철기가 풀립니다. 그렇다고 널리 확산된 건 아니고 널리 확산된 것은 이제 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널리 확산되는 것이고 기원전 5세기경에 이제 들어온 거지. 철기가 사용되게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용감노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 하겠습니다. 용감노님,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습니다. 여기가 철! 그렇죠. 철기죠. 용감노님 일부러 그러신가 알고 있습니다. 재미를 위해서 그러신 거 맞죠? 네. 자, 철기 시대의 도구는 바로 철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다 단단한 금속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지. 자, 철기, 아이언의 시대가 되겠는데, 그런데 이 철기는 여러분들 청동기와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청동기는요, 금속기였긴 하지만은 일반 생활용품으로 쓰이지 않았어. 왜냐? 청동은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이 철기의 원료인 철광석은요, 한반도에 비교적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재련 기술이 없었을 뿐이었어. 하지만 이 재련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철기는 뭡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지. 자, 철기의 장점은 한반도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철기 시대는요, 일상생활용품도 철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일상생활용품 더 이상 간섭기가 아니라 이제 철기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기 시대는요, 일상생활용품 바로 농기구, 철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철기로 무기도 만듭니다. 이제 청동 검의 시대는 간 거지 뭐. 자, 그렇다면 철기로 만든 농기구를 만들었다. 이 농기구 만든 것과 무기 만든 것은요, 각각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굉장히 촉진시키게 되는데,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철기 시대는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있었던 바로 이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도구가 발달하니까 연장이 막 발달한, 대장간도 그때 생긴 건가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땡땡땡땡 말씀하시는 건가요? 땡땡 담금질? 담금질 말하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 수준 아니었습니다. 이 담금질은요,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 금속을 철을 다루는 그 기술 중에 한참 뒤에 아주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방법이 되겠고, 거의 뭐 주조 형식의 철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 물론 나중에 이 다듬기는 했겠지. 자, 그래서 이제 철제 무기가 만들어져. 철제 무기, 농기구설.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에 신경 쓰다가 가끔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공황, 알아서 뭐라고요? 강의하다가 예. 알아서 한 번씩. 강의하다가 알아서 보라고요? 알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버벅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자, 농기구 설명했네. 예. 자, 철제 농기구의 사용은 생산량의 증가로 이어져요. 이제 더 이상 뭐 간섭기 이제 돌 보습 안 써도 돼. 그냥 쟁기에다가 날카로운 그냥 철날을 달아가지고 그냥 땅 뒤집어 엎고 아주 그냥 생산력이 그냥 극대화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지. 먹고 남는 곡식, 잉여 농산물이 증가하죠. 잉여 농산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무슨 격차가 증가한다? 빈부. 그렇죠. 빈부격차. 이것은 곧 빈부격차. 그 당시 철기 시대의 빈부격차의 증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철제 무기 들어가죠.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청동검의 전투력을 뛰어넘습니다. 그냥 청동검은 그냥 한 10번 찔러야 돼. 그냥 깍깍깍깍 하면 풍가봐 이 정도였는데 철기는 어떻습니까? 뭐 없어. 어디가 없어. 그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단단하죠. 한마디로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청동기가 마린이라면은 얘는 한 골리앗 정도 되는 거죠. 골리앗 정도. 전투력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전쟁에 자신감이 붙어. 그러다 보니까 칼 휘두르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 철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족들 간의 전쟁이 더욱더 빈번해지게 되겠죠. 전투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정복 전쟁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약한 부족이 강한 부족에게 집어먹히는 바로 부족 통합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철기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더욱더 전쟁이 빈번하게 되면서 부족들끼리 통합되기 시작해.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족이 모였다. 그럼 하나의 뭐가 됩니까? 그게. 여러 부족이 모여서 엄청난 규모의 인구가 살고 있어. 그럼 바로 뭡니까? 국가지 뭐 국가. 자, 그래서 바로 이 철기의 사용, 농기구의 사용, 무기의 사용은요, 바로 그 당시의 사회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사회 변화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생산량의 증가, 빈부격차의 증가로 바로 계급이 빠르게 분화됩니다. 철제 무기와 농기구의 사용으로 계급 분화가 촉진되었다라는 공통적인 결과를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뭐 무기의 사용이 왜 계급 분화인가요? 자, 전투력이 상승돼서 전쟁이 벌어졌다. 부족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긴 부족이 있습니다. 진 부족이 있겠죠. 그럼 이긴 부족은 진 부족의 것을 모든 것을 빼앗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노예. 그렇죠. 바로 전쟁 노비가 출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계급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이 말은 곧 계급의 그 경계가 뚜렷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용 감독님 아시겠습니까? 예. 달타냥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달타냥. 달타냥이라는 이거 프랑스 삼총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 같은데. 네. 달타냥이는 요즘 친구들 달타냥 모르잖아. 아토스. 아라미스가 예뻐. 남자인지 여자 아라미스가 예뻐. 달타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시게 되셨나요? 이게 뭐지님께서는 나가셨고요. 당연히 나가야지. 달타냥님 잠깐만. 나가셨습니까?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급 분화가 촉진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대단하시네요. 네, 그냥 검색하다 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중이에요. 똥마지 히스토리. 네. 국내 최초일 것 같은. 자, 계급 분화 촉진되고요. 그리고 철제 무기 사용해서 이제 부족 간의 통합 현상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국가의 형성, 국가의 출현. 바로 철기를 바탕으로 등장한 국가, 이따가 두 번째 덩어리에서 배울 겁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사만이라는 바로 우리나라 초기 국가들이 바로 이 철기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거야. 옥동삼씨의 부고를 받았어. 옥동자는 이제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헛소리고 이건 헛소리고. 자, 중요한 것은 철기시대,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가 사용되게 되면서 요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요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기억해 주시고 하나당 몇? 짝대기 하나당 몇? 뭐라고요? 도덕적인 정권님 반갑습니다. 도덕적인 정권님 안녕하세요. 네, 일강 때도 뵙죠. 오늘도 오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고정적으로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뭔가 좀 똥망치가 선물 드려야 되는데 혹시 솔로이신가요? 공개 뭐 어떻게 뭐 살다 보면 뭐 좋은 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좀 도움 드릴 일이 있나요? 감사의 뭔가 표현을 매니저 주세요. 매니저를 주세요. 매니저가 누구? 매니저. 그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네. 저희 방송에 매니저 자리라는 게 있습니까? 얘는 주가였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팀장님이 판단하세요. 아니요. 될 수 있으면 주세요.
뭐 약속했으니 입에 나온 말이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철기시대. 중간에 흐름이 끊겨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뭐 내 맘대로 강의니까 너그레 양해해 주시고요. 자, 철기시대의 어떤 사회변화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철기시대 그러면 철기만 쓰였느냐? 그건 아니지. 철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구분하기 애매한 것이 바로 이 철기시대 때도요. 바로 청동기는 여전히 사용되게 됩니다. 청동기. 오히려 철기시대에 이르게 되면 재련기술의 발달로 이 청동기가 더욱더 발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철기시대는요, 청동기가 더욱더 발달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딩 코드에서 한꺼번에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 배웠던 바로 이 비파형 동검의 발전된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세형 동검이 되겠죠. 바로 이 세형 동검은 청동기 문화, 철기시대에 발달한 청동기 문화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 세형 동검이 바로 이 철기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세형 동검은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제 똥망치가 그림 그리고 안 팀장님께서 지금 검색해 주실 텐데, 말 그대로 뭡니까? 획할 수준으로 아주 뾰족해. 그냥 보이시죠? 세형 동검입니다. 세형 동검.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형태보다 발전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근데 이 세형 동검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셨습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어 MIK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영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야, 메이드 인 코리아. 이 세형 동검은요, 우리 독자적으로 한반도 안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MIK라고 적었는데 정말 있다고 찾아보시는 분들은 없겠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세형 동검은요, 그 어느 땅이 아닌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이 되는데,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이제 청동기를 제작할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바로 이 세형 동검을 만드는 틀까지 함께 발견이 됩니다. 바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죠. 거푸집. 비파형 동검보다 발전된 형태의 세형 동검과 함께 그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 거푸집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붕어빵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그 붕어빵 틀이 있고 거기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는데 거기다 대신 쇳물을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청동 주저한 물을 넣었다. 녹인 물을 넣었다. 그리고 굳어내면 똑같은 형태의 붕어빵을 계속 찍어낼 수 있잖아. 물론 씹으면 이가 부러지겠지. 바로 그겁니다. 체형 동음을 찍어내는 틀이 바로 거푸집. 연거푸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 사진 검색 시작하세요. 자,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비파형 동검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세형 동검인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세형 동검을 찍어내는 틀, 거푸집이 되겠습니다. 함께 발견이 되었으니까 말 그대로 세형 동검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세요, 감독님.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 철기시대에 보다 발전된 형태의 동검이 등장했구나.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친 무늬 거울도 마찬가지. 바로 거친 무늬가 조금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잔 무늬 거울로 보다 세련되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바로 철기시대 때 가능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청동기가 철기 시대에 이르러서 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어떤 모양새로 발전했느냐, 요거 연결 짓는 것이 아주 문제의 중요한 코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부탁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붙여가지고 세형동을 만드는 틀을 뭐라고 하느냐? 거푸집! 짝대기 몇 개? 그리고 또 세형동검뿐만 아니라 뭐 도끼 찍어내는 것 거푸집 많아, 다양합니다. 일단 똥망치가 구한 사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적으로 철기시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철기시대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의 특징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느냐 하면 붓이 하나 발견돼. 뭐 하나가 아니라 5개. 저기 경남 창원의 다홀이라는 곳에서 붓이 발견됩니다. 붓. 뭐 하는 겁니까? 팀장님, 붓 뭐 하는 거죠? 글 쓰는 거야. 그렇죠. 글 쓰는 거죠. 주로 무슨 글씨 씁니까? 서예. 붓글씨. 한. 자, 그렇죠. 따라서 다오리 붓이 발견됐다. 문자가 비록 발견되지 않아서 선사시대 축에 들어가지만은요, 일단 다오리 붓이 발견된 것은 바로 이 문자를 어쨌거나 사용했다라는 그 흔적이 되는 거지. 아니, 문자 사용 안 하는데 붓이 왜 필요해? 한자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다오리 붓.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안팀장 오늘 정말 열심히. 이게 바로 붓입니다. 뭐라고요? 뭐 대나무 짝대기? 아니야. 사가서 그런 거야. 붓이야, 붓. 보이시죠? 끝에 여기 위쪽 부분에 그 뭉쳐진 실타래 보이십니까? 다오리 붓. 문자 사용했다는 증거. 이거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고. 그리고 다오리 붓과 함께 또 하나 있는데, 철기 시대의 그 대표적인 특징 또 뭐가 있을까? 다오리 붓과 함께. 감독님.
그 저기 니하오 니하오 마. 돈 니하오 맛. 아이 참. 명도전, 도전, 연말시대 화폐, 명도전, 그리고 발량전. 아 이거 뭘까? 발량전. 그리고 한나라 시대 화폐 오수전 뭐 이런 것들. 자 처음 듣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돈 하면 상평통보죠. 상평통보. 조선시 상평통보. 그런데 이런 돈들, 이런 동전이 발견이 됐어. 특히나 명도전은 칼 형태의 돈이 되겠는데 이거 우리나라 화폐일까요? 니하오? 청나라. 뭐 청나라 이때 청나라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중국하면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 중국 돈. 특히 발량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다시황 진시황 진나라 때 화폐야, 진나라 때. 이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보고 읽으세요. 짱깨. 짱깨가 뭡니까, 짱깨? 국격을 모독하면 중국과 교류했어요. 중국과 교류했던 증거. 드디어 철기 시대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틀 정도가 된 거지. 중국 사람의 돈을 우리가 받아온 거 아니야. 중국 교류의 증거, 그 돈, 그러니까 중국의 돈이 또 발견이 된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따져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하고 이제 잠깐 쉬겠어요. 철기 시대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무덤 하면 돌널 무덤과 고인돌이 있는데 철기 시대의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 노란색으로 적어볼까요? 널무덤. 널무덤. 그리고 동무덤이 있습니다. 철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이 되겠죠. 자, 이 널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앞에서 돌널무덤 했죠. 돌널반지를 깔았다 그래서 돌널무덤이라면 널무덤은 뭘까요? 널무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다르지만은 나무너를 깐 거야. 나무 판때기 깔아가지고 이제 관 형태로 이제 시신을 안치한 것. 이것이 바로 널무덤이 되겠고 한반도에서 주로 이 경상도 낙동강 유역, 낙동강 유역에서 이제 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무덤은 무엇일까? 무덤에다 독을 발랐을까요? 뭐 저기 공포 영화 뭐 예전에 나온 뭐 이집트에 먹는 뭐 투탕캄 뭐 저주 뭐 이런 것처럼 독을 발라서 이 독이 뭡니까? 독. 오. 안 팀장님. 드디어 이제 센스가. 장독이야, 장독. 그럼 여기다가 그럼 장독에다가 사람을 담아서 뭐 1년에 뭐 뭐 꺼내 왜 장독에?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매장 방법이 되겠죠. 말 그대로 장독입니다. 단지 속에 이제 사람을 넣어가지고 이제 매장하는 거지. 근데 그 키가 좀 길어. 좀 키가 커. 똥망치야. 그러면 이 돌아가신 분이 발이 시려울 것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장독을 하나 더 이렇게 붙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형태의 다른 말로 옹관묘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독을 옹기라고 하잖아. 옹관묘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표적으로 철기 시대의 무덤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밑줄 쳐 주시고요. 짝대기 몇 개, 3개짜리고 사진 봐야겠죠? 널무덤부터 봅시다. 이게 바로 널무덤이야. 아까 안 팀장님께서 돌널무덤으로 착각. 이게 바로 널무덤. 나무 판때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옹관묘, 동무덤 보겠습니다. 동무덤. 동무덤입니다. 장독 2개 보이시죠?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철기 시대의 대표적인 자료, 문제의 자료로 잘 나오니까 눈에 꼭 익혀 두시고요. 널무덤과 동무덤은 철기 시대의 무덤이야 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전체로 돌아와서 감독님 넓게 잡아주세요. 여기를 잡아주세요. 동방치에 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넓게 잡아주시고요. 자, 짝대기 3개짜리를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청동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 구분하기 애매한 시대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구분이 필요한 거야. 선사시대 문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진, 자료, 유물, 유적 보여주고 그 시대의 특징을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시대의 유물과 유적인지를 우리가 구분해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뻔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 흔적. 철기 시대의 유물 유적과 흔적, 그 흔적을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역시나 우리가 앞서 배웠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 유물과도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선사시대 공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사진 많이 봐야 돼. 한국사 능력평가 검정시험도 마찬가지. 무조건 사진 많이 봐야 돼. 그 사진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니까. 기억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조선과 여러 나라에 앞서가지고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덩어리에서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 고조선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부고 옥동 삼씨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중간 광고 시간입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가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소 눈에 익혀두시고요. 아름다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버리시는 물건을 기증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게에 갖다 주게 되면
바로 그 아름다운 가게에서 적당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필요한 분한테 파는 거죠. 그 판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캠페인 하나 띄우고요. 잠시 똥망치가 사라져도 양해 부탁드려요. 캠페인 여기 있습니다. 캠페인. 네. 자, 아름다운 초콜릿. 마슐라의 편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의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초콜릿에 담긴 눈물이죠. 정작 그것을 생산하는 우리의 마슐라는 초콜릿 맛이 어떤 맛인지도 모른 채 농약을 뿌리고 일을 합니다. 밥 굶고 매 맞는 경우가 많았고요. 도망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초콜릿 먹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이 초콜릿은 담배와 그 커피와 함께 대표적인 아동 노동 착취의 대표적인 그 상품이죠. 그러니까 실제 그 담배, 커피, 초콜릿 그 제조 회사들이 당분을 처바르기 전까지는 쓰디 쓴 겁니다. 바로 이들의 눈물이 묻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은요, 꾸밈이 없는 이 초콜릿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똥망치 많이 사 먹었고요. 맛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몸에 해로운 거 다 걷어냈기 때문에 여름철엔 쉽게 녹아. 방부제도 덜 들어가고. 네, 잠시 마슐라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